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2월 1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아파트 상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계엄 탓에 10억 빠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서울, 경기, 인천발 뭐 그래봐야 고점 대비 뭐 30% 많이 빠지면 30% 적게 빠지면 20%뭐 대구나 부산 입장에서는 이건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강원도민 일보발 뉴스인데요. 초등학생, 강원도 초등학생이 5년 이후에 무려 20%나 급감한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그래서 학급 교원 감축 초읽기에 들어간다. 이미 부산발 뉴스는 제가 알려드렸죠. 뭐 지난 10년간 혹은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한 3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던가요? 어린이집? 예. 초등학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대구 기준으로 보면요. 부산만 봅시다. 대구는 향후 5년 동안 초등학생 수가 35%, 강원도 알른 뉴스가 나왔는데 20%였거든요. 부산은 35%, 대구는 35%. 사실상 이때 그나마 좀 경제가 팽팽 돌아가고 반도체 호황이라든지 중국발 버프라든지 이런 거 있었을 때 인구를 살릴 수 있는 이 절호의 타이밍, 2012, 13, 14, 15, 16 이 절호의 타이밍을 우리는 집값 상승에 열을 올리면서 인구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뭐 반도체발 뭐 아니면 모든 산업군에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수많은 정쟁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일들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차인데 한 대에서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까? 아무튼 출생아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2017년 이 무렵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여파가 초등학교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지난 5년간을 보면요 학생 수가 11,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11,000명이 줄어들었던 것 중에서도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오면서 7,000명이 줄었어요. 그 이전 4년 동안은 1년에 1,000명씩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학생 수가 초등학생 수가 7,000명씩 줄어드는 것을 8,000명, 9,000명, 심지어 10,000명씩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지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이제 모집해야 되고요. 중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던 학원들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받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초등학교 저학년 반까지 개설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줄어드는 여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이 줄어드는 수치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멀쩡하던 학교가 어느샌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외딴 지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 수 반토막 나는데 지난 시간에는 20년이 걸렸다면 이제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나는데 새 1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이후에도 이 줄어드는 학생 수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구점 문 다 닫았죠. 다이소나 이런 것들 생기면서 문구용품 취급하면서 문구점 문 다 닫았죠. 한번 사라져버리고 나면 다시 생겨나기는 힘들다.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산업군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곳들이 많다. 부산은 끄떡없다. 어차피 우리는 대기업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대기업이 휘청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진짜 오갈 데가 없습니다. 쿠팡알리 댓글창 좀 이용해 주시고요. 매물 63,300개, 조금 감소하는 느낌입니다. 많았을 때 69,900개, 61,000개 육박했던 것이 다시 늘지는 않고 있는 모습. 전월세 물량은 비슷한 상태 유지. 자, 아파트 11월의 거래량은 지금 88% 정도 신고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래는 2,100건. 어제 예상치보다는 약간 거래 건수가 올라갔네요. 요때 빠르지 않다. 12월의 거래량은 11월의 거래량보다는 조금 못한 상태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 투자용으로 집 보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조금 재미난 통계는 건당 거래 대금이 부산은 4억, 대구는 3억 4천. 평균 전세 가격은 둘 다 2억 3천. 이렇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12월 달이 되면
뭐 5년 부동산 전망 이렇게 해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어 듣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이거 나와서 이야기하면 욕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만 뭐 공급 계획이 다 어그러졌기에 이제 대박 날 것이다.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린데요. 공급이 멈춰버린다. 입주 물량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럼 소수의 사람들은 집을 조금 비싸게 사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 전체가 침체될 것 같다. 침체. 왜? 새 아파트 들어가면서 옛날 아파트 팔고 이거만 거래가 두 건씩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또 구축을 또 누가 또 구축을 또 다시 메꿔놓고 요 뭐 부동산 요런 책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요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스톱, 리도 스톱, 리도 스톱. 누군가가 뭐 신혼부부나 누군가가 급하게 집을 찾는 한 쌍이 있다면 어딘가에 물건을 구해야 한다면 예, 거기는 약간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침체의 길을 가게 될 것 같다. 거래, 고가의 아파트 거래 반토막. 이때의 반토막보다 지금의 반토막이 조금 더 뼈아픈 것 같습니다. 왜? 내년에 대한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해운대구 34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수준. 반토막. 뭐 딱히 잘 나가는 곳이 없다. 분양권 거래량 지난달 대비 한 20% 정도 감소. 전세 거래량 지난달 대비 요거는 한 5%, 10% 감소. 전세도 조금 거래가 약간 줄어든 걸로 나타나기도 하네요. 실거래 가격 볼게요. 현대 베네시티 70평 26억 7천. 신고가 대단해요. 자, 그 외에 신고가에 달하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테넌바움 294. 요게 거래량이 또 조금 채워줍니다, 얘들이. 자, 그 외에 이렇게 조금 거래 채워주고요. 나머지 뭐 고점 대비 25%, 뭐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요. 1층이라서 요거 제외하고 조금 많이 떨어진 거 봅시다. 고점 대비 40% 하락. 뭐 수도권 기준이었으면 난리 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는 생각보다 30% 정도 하락은 흔하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 막 7억, 8억 하는 것들 보면 거의 뭐 신축들 거래가 차지한다든지 혹은 대형 평형이 차지한다든지 혹은 그 지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아파트가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 그런 것들이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전고점 대비 조금 낮은 편.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편. 그 외에 평균적으로 27에서 30% 정도는 하락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가격이 빠지는 곳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자, 차트상으로 대다수 횡보. 간혹 가다가 조금 오르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그냥 횡보. 요 차트만 봐도 뭐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막차 안 타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했었지만 큰일 나는 경우가 없다. 큰일 안 났다. 큰일 안 났다. 24년에 사나, 25년에 사나, 26년에 사나, 27년에 사나, 그 이후에 사나, 늦게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은 24년도에 일어나지 않았다. 1년 반 동안, 아닙니다. 지금 거의 1년 9개월, 1년 거의 10개월 동안 그냥 횡보세. 어떤 사람이 집을 사놔서 막 수익률 계산하고 이런 표를 보면요. 좀 말도 안 되게 계산해 놓은 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년 전에 금을 사놨더라면 가격이 이만큼, 아파트를 사놨더라면 수익률이 이만큼. 근데 이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식은 내 돈 1억에 전세 입자 4억 끼고 5억짜리 집을 사서 9억이 되었을 때 이때의 수익률로 계산을 하죠. 1억짜리 샀는데 9억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수익률을 막 부풀려 놓기도 한데요.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 전 대비 집값이 한 40% 정도 올라는 것 같아요. 물가는 2배 이상 올라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집값이 오른다 그랬다가 집값이 안 오르면 그냥 입국 다물고 있고 뭐 하면 오른다 그랬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오른다 그랬다가 뭐 하면 오른다 그랬다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집값이 오른다 그랬다가 안 오르면 그냥 그뿐. 아마 대다수의 전문가랍시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대구하고 거의 같아져 버렸다.
내년도 부동산은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제 영상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혹시라도 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과거에 공식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집값이 치솟아 올랐고, 국민의힘이 자리 잡았을 때는 집값이 떨어졌고, 민주당이 잡았을 때는 올라갔고, 국힘이 잡았을 때는 떨어졌고, 혹이라도 지금 집권당이 아닌 또 다른 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럼 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닐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그만큼 많이 어렵다. 직장에 잘 붙어 있자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어느 분은 저 방송하는 사람은 도대체 부동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이런 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농사 지을 거라고 땅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도록 주말에 가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다닐 정도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추년 내로 퇴직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요. 야, 직장이 편하다. 직장이 편하다. 와, 직장이 좋네. 주말 동안 쉬지도 못하고 진짜 바닥을 엉금엉금 기면서 일을 해보니까 직장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괜히 화이트 칼라가 아니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막 오시고 뭐고 막 진흙, 아이고, 예, 직장, 뭐 다른 뭔가를 또 현 직장에서 힘드시고 내려면 또 다른 탈출구를 찾고 뭐 이러실 텐데요. 뭐 오늘 만료까지 드릴게요. 다음에 또 아마 또 말씀드릴 일이 있지. 아무튼 저는 투자는 안 한다. 투자는 안 한다. 투자용으로 부동산 물건을 취급할 예정은 없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투자를 권할 생각도 없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주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나마 객관적인 정량화된 이런 지표를 보여드리니까 이 판단에 잣대로 삼으실 수 있게. 그냥 놈들이 뭐 하면 무조건 오른다. 빨리 사라. 무조건 뭐 우상향이다. 지금 빨리 사는 게 당장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 그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